오늘도 지푸라기 연구소에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아주 좋은 성장 사연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 박사님. 매일 목소리를 듣고 영상으로 얼굴을 뵙고 있어 동네 형 느낌인데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은 또 새롭네요. 아침 출근길에 신 박사님이 읽어주시는 동기부여 사연을 들으며 출근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듣다 보면 속으로 나 저거 무슨 느낌인지 아는데 하며 감정이입이 되다 보니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동기부여 사연, 이런 성장 사연, 고민 사연 이렇게 들으시면서 우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자주 우는데요. 나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저는 올해 딱 40살이 된 초등학교 4학년 딸의 아빠와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그냥 속된 말로는 이제 어느 정도 제 기준으로 먹고 살만해 보입니다. 참 그때는 힘들었는데 생각해보니 2011년도에 결혼하고 돈이 없어서 환경이 좋지 않은 빌라 전세에 살다가 누군가 현관문 비번을 안 하네 문을 여는 등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대로는 안 되고 환경의 변화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랑 상의 끝에 아파트 전세로 가자고 결심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한 달 대출금으로 계산해보니 갈 수 있는 곳은 서울을 넘어 인천으로 가는 것 말고는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만 좀 힘들면 아내와 딸이 행복할 거라는 생각에 왕복 3시간 광역버스를 타고 다니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왕복 3시간 광역버스를 타고 자기가 조금만 고생하면 아내랑 이제 딸이 행복해지니까 진짜 아빠로서 어떤 이런 자기가 조금 더 희생을 한 거죠. 이건 진짜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에 3시간씩 출퇴근에 시간을 써야 된다는 게 진짜 만만치 않은 일인데 매일같이 해야 되니까 아무튼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학창시절 공부를 잘했던 아내가 가정주부로 있는 것이 안타까워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했고 조건이 엄마와 아내의 역할, 그리고 본인의 발전이 조화롭게 잘 굴러갈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주말에 좋은 집과 좋은 차, 그리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자주 가서 우리도 저렇게 살자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되게 동기부여를 하셨네요. 그렇게 저희는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이 최고의 선택일 거라는 결론을 내고 돌이 갓 지난 딸을 어린이집에 종일 맡기며 아내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결혼 전 혼자일 때 공부했으면 행정공무원을 추천했겠지만 지금은 엄마 역할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니 다소 경쟁이 약한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을 추천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공무원 시험을 병행하며 10개월 만에 합격하는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 공부 기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도서관에 다니면서 한창 이쁜 짓 많이 했던 아이와도 여행 한 번 가지 못하고 잘 놀아주지 못해 아쉬워하며 돈이 없어 일주일에 한 번 마트 가서 7만 원어치 장 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무슨 에세이 수필 읽는 것 같아요, 수필.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젊은 사람도 어려워하는 시험을 30대 넘은 애엄마가 무슨 공무원 시험이냐? 경쟁률이 얼마인데 합격할 수 있겠냐? 너는 왜 아내에게 그런 걸 시켜서 고생시키냐? 친구들과 가족들의 비아냥과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꿋꿋이 공부했던 아내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고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의 불안감, 위기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던 것이 우리 가족의 큰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 같습니다. 그 덕에 이번 부동산 대세 상승장에 투자도 잘해서 제 기준에 꽤나 많은 자산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개인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 50대가 오기 전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오로다 다이어리를 구입해 데일리 리포트를 쓰고 있고 많은 활동은 못하지만 이제 우리 플랜도시 다이어리 단톡방이 있죠. 단톡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리포트를 쓰다 보니 시간이 부족하여 시간을 만들고자 새벽 5시에 기상하기 시작해서 이제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들 많죠.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50대에 안정된 노동소득을 만들고 그 노동소득을 바탕으로 더 많은 자본소득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으나 생각보다 너무 힘이 듭니다. 회사 일, 가족 행사, 운동, 친구 모두들 챙겨가며 목표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
무엇 하나 뚜렷하게 성과를 내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아 불안하고 초조하기만 합니다. 글을 쓰다 보니 역시 글 쓰는 자체가 많은 위로가 되고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 듯합니다. 사실 불안과 초조는 핑계인 것 같고 저의 간절함이 부족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앞날이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앞날이 어떨지는 조금은 보이는 것 같으니 너무 좋아요. 자만하게 되고 나태해진 마음을 다시 다잡고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인데 이 네 줄에 너무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예전엔 앞날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예전엔 앞날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 앞날이 보여. 너무 멋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앞날이 어떨지 조금은 보이는 것 같으니 거기서 또 대박이에요. 자기 반성을 해요. 자만하게 되고 나태해진 마음을 다시 다 잡고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이 네 줄에 하나, 둘, 셋 줄, 이 네 줄에 이분의 진짜 이 몇 년 동안, 10년도 넘는 노력이 다 담겨 있네요. 고스란히 담겨 있네요. 제 넋두리를 들어주시고 인생의 방향성을 새롭게 잡아주신 신 박사님과 고 작가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친구들이 너무 변해서 미친 것 같다고 하길래 미쳐서 행복하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인생을 올바르게 계획하고 실천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합니다. 돈을 벌어서 이분은 이제 열심히 산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누가 봐도 정말로 그냥 우리 옆에 사는 그냥 친구 같고 동생 같고 삼촌 같고 뭐 조카 같고 그런 분인데 그냥 평범한 우리의 누군가의 그냥 아빠인데 그냥 계속 그것도 혼자만 노력한 게 아니라 아내랑 같이 정말 꾸준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투자도 잘해갖고 적절한 투자를 통해서 어떤 이런 뭐랄까 금융소득, 자본소득도 올린 거죠. 그런 것까지 해서 저는 그런 문장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는 돈을 벌고 여유가 생겨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마지막 한 문장 난 울컥해요. 인생을 올바르게 계획하고 실천하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이거 커밖에 안 나와요. 저도 이런 거 보면서 반성을 합니다. 나는 그럼 올바르게 계획을 하고 올바르게 실천을 하고 있나? 또 한 번 저도 반성을 합니다. 이게 상호작용이거든요. 마지막 이제 정말 감사드리고 한번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뭐 이제 빡독 X 같은 행사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또 오프라인도 저희가 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만날 기회가 또 있겠죠. 또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많이는 할 수는 없어도 2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또 오프라인에서 만나면은 또 그때 얻는 동기부여는 뭐 유튜브로 얻는 동기부여보다 훨씬 큽니다. 뭐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확실히 더 큽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힘과 용기와 에너지를 드리려고 더 부지런히 열심히 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사연이 되게 잔잔하고 정말 좋거든요. 이렇게 에세이 한 편에 이렇게 수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쉬운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거예요. 다 좋은 집 살고 싶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사는 동네에서 입지가 좋은데 좋은 집을 가려면은 비용이 올라가죠. 그러려면은 입지는 조금 포기해야 되고 그럼 약간 외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출퇴근이 힘든 거예요. 그거를 가장으로서 선택한 거죠. 이게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건데 또 해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분이 똑똑해. 아내분이 똑똑해. 자기가 볼 때 아내가 똑똑해. 그래서 아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되게 현실적으로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똑똑한 것만 본 게 아니라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이렇게 잘 공존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걸 찾아내서 아내분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로 도서관 가고 진짜 그러니까 뭔가 돈을 많이 아직은 벌지 못하고 있으니까 또 없는 돈에 또 열심히 또 살아야 되고 또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그러면서 낙이 뭐였어요? 마트 가서 아까 보면은 마트 가서 7만 원어치 장 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누군간 그래요. 누군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 난 돈이 없어서 마트 가면은 7만 원어치 딱 사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아, 그래도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마트 가서 7만 원어치 장 봐서 우리 가족이 맛있는 요리 해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그냥 그거를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한 것도 조금 그거를 염세적으로 바라봐서 아, 나는 진짜 이렇게 해서 내 인생에 미래가 있나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이어도 예?
그러니까 너무 사연이 그냥 평범한 얘기인 것 같지만 하나하나가 모든 게 정말로 전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어때요? 그거예요. 또 이제 보니까 데일리 리포트, 우리 플랜도시 다이어리 쓰면서 열심히 살아보니까 데일리 리포트 써보니까 딱 시간이 보이는 거야. 아, 내가 시간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간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새벽에 일어나야겠다. 그래서 새벽에 언제 일어난다고 그러셨죠? 여기는 새벽 5시에 기상하신 지 4개월 정도 되셨대요.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도 본인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이제는 좀 먹고 살 만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또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나의 역량을 올리겠다. 이게 말이 쉽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몇이나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생각보다 노력할 만한 살만하거든요. 특히 대한민국은 더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되게 부정적인 게 우리는 여러분 부정편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뉴스도 똑같은 컨텐츠도 부정형으로 말해야 더 시선이 많이 갑니다. 그게 우리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하거든요. 왜? 우리 뇌는 살아남는 거에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뇌는 진짜 여러분 뭐 100년, 200년 걸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DNA가 20만 년짜리가 누적된 거여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답게 이렇게 진짜 이 형태로 인간답게 산지 여러분 100년도 안 됐어요. 100년도 안 됐습니다. 뭐 조선시대까지 가봤자 500년, 1000년 이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좀 역사까지 가봤자 1000년이고 20만 년 중에 여러분 1000년은 정말로 짧은 시기예요. 나머지 시기는 누가 다 잡아먹으러 오면 어떡하지? 기근이 들고 막 이런 거에서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뭔가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거에 빨리 반응하는 게 우리의 뇌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시기거든요. 왜? 호랑이가 나타나진 않을 거거든요. 누가 갑자기 여러분을 뭐 범죄가 일어나면 정말 불운하게 범죄가 일어나면 너무 서글프겠지만 막 갑자기 누가 여러분을 막 폭행하고 그런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뇌는 부정 편향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들을 더 자극적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부정적인 게 정상적인 걸로 보이는 거예요. 보편적인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뭐 이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막 열심히 하고 싶은데 회사 일, 가족 행사, 운동, 친구들 모두들 챙겨가며 목표를 이루다 보니 이제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제 줄일 거가 뭔지 따져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그거를 기점으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될 건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친구가 좀 빠지겠죠.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친구를 챙긴다는 게 사람들이 여러분 뭔가 만나서 소주 한잔하고 우리가 남이가 이거가 아니라 정말로 출퇴근길에 잘 지내지 철수야? 너 생각나서 뭐뭐뭐뭐 한다.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좋은 책이 있으면은 그거를 읽는 거에서 좋은 부분을 너 생각나서 보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이제 뭔가 이렇게 내가 정성을 보여주고 싶으면은 어떤 이런 돈을 써서 내가 정말 잘 읽은 책이 있으면은 그거 뭐 책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기프티콘 이런 거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보내줄 수도 있고. 저는 뭘 좋아하냐면은요. 이렇게 힘든 분들한테 케이크 같은 거 보내주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사지 기계 한 3, 4만 원이면 살 수 있는 되게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요즘에 그런 것도 보내주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굳이 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면 또 좋은 부분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진짜 선택한 게 너무 중요하고 그거가 너무 우선순위가 막강하기 때문에 친구를 오프라인에서 잘 못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보고 싶은 친구들은 저는 좀 이제 제약이 없는 부분이 있죠. 점심시간. 점심시간에 저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 친구들의 사업장까지 찾아가죠. 그게 제 이제 연례 행사 중에 하나죠. 그렇게 저도 제 환경에서 저도 제 삶을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 좀 이제 우선순위를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왔죠. 글 쓰는 자체가 많은 위로가 되고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 듯합니다. 뻔한 것 같죠? 뻔한 거를 90%가 안 합니다. 80%가 뻔한 일을 안 해요. 그다음에 뻔한 거를 계속해야 되는데 95%는 뻔한 거를 계속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을 못하죠. 보세요. 뻔한 걸 얼마나 꾸준히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조언 들으니까 뻔한 거 계속하냐? 산책은 진짜 만만하거든요. 제가 최근 3일 바쁘다는 이유로 산책을 못 했습니다.
참 그게 신기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또 다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오늘 산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산책을 무조건 할 겁니다. 뛰면 좀 좋을 텐데 이게 사람이 마음이 그게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저도 약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 가장 강력한 약점. 저도 인간이니까 저는 건강은 평균 이하거든요. 저는 평균 이상인 게 많아요. 뭐 이해력도 그렇고 문해력도 그렇고 실천력도 그렇고 마케팅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건강은 평균 이하입니다. 아우 속상해요. 저도 지푸라기 연구소에 사연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또 저도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아무튼 너무 고맙고 제가 이제 지푸라기 연구소 많이 찍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또 바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찍어야 될 컨텐츠들이 있다 보니까 못 찍었는데 계속 다 보고 있고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연들은 마킹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틈 나는 대로 또 여러분들의 사연, 성장 사연, 고민 사연 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